자, 시간 됐으니까 인사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 이름은 윤경근 되겠습니다. 뭐, 멘트가 매일 똑같다는 거죠. 멘트가 똑같아. 이름이 똑같으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죠? 어떤 수업이냐면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말이죠. 여러 가지 법이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홍수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법 바뀌었고요. 또 여러분들 공수처법 들어보셨죠? 공수처법도 말이죠.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올해 1월 달에 공포됐거든요. 그럼 개정된 법률 또는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제가 그 자료를 좀 만들어봤거든요. 만들어봐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혼란스러운데요. 어쨌거나 제가 시험에 나올 정도로 해야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제 수업 잘 듣고요. 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몇 번 보시면요. 개정법 또는 제정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멘탈 붕괴다 뭐 그런 분 있어요. 이거 뭐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정법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출제인들도 앞으로 개정법을 물어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행일이 좀 다른데요. 뭐 적당히 말이죠. 시행될 때 기준해 가지고 개정법에 의할 때, 개정된 법에 의할 때 이러한 단서를 달아주고요. 시험에 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거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었다가 뺐다, 지웠다, 넣었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3번, 4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꿨어요. 내용들을.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는데 요 메뉴의 타이틀에서 여기 마지막에 최종 이렇게 된 걸 다운받아서 강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타이틀에 보이는데요.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최종 요 말에 들어간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료가 제가 한 3번, 4번 바꾸는 바람에 제 잘못이 아니고요. 법이 계속 바뀌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기대해 보시고, 앞으로 뭐 3시간 정도, 상황봐서 또 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 정도 수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죠, 1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제가 써드린 글이 보이죠? 법 모두 4가지가 있어요. 형사법, 두 번째가 검찰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거든요. 4가지가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출제 예정으로 그러면요, 한 2문제까지 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뭐냐, 요 4가지 법인데요, 통비법은 좀 그렇고요. 나머지 3가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줄여서 검찰개혁법 되겠습니다. 이게 주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동안 검찰이 너무 힘이 셌죠. 힘이 세고요. 통제를 잘 안 받았죠. 그쵸? 대통령한테도 막 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의 힘을 빼자 말이죠. 권력 나누는 걸 방지하고, 권한 나누는 걸 방지하자. 이런 취지의 이런 법 개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말이죠. 힘이 너무 세죠. 견제를 안 받아. 얘가 범죄하면은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범죄했다. 수사를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검사는 구속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안 받거든요. 견제 안 받아.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이랬다가 말이죠. 이번에 검찰의 힘을 빼는 겁니다. 경찰의 권한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경찰 권한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검찰을 견제하자. 이 바로 뭐냐? 이따 배우는 공수처가 되겠습니다. 공수처. 그래서 이 공수처는요, 주 타겟가 이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힘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말이죠.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가 범죄했다. 당연히 수사해서 구속한 다음에 공수특위에서 처벌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요 측면과 요 경찰 권한의 확대, 요 2가지가 이제 검찰개혁법. 바로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큰 취지고요. 자세한 이따가 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요. 밑에 슈퍼스타 해커스 경찰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좋은데.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그 문제 뭐예요? 바로 이 법의 그 시행일 되겠습니다. 시행일. 이게 딱 보시면은요, 시행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골 때립니다. 이게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시행될 것도 있는데, 시행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형소법인데 모르고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보게 되면 이제 그 형소법 중에서 맨 처음 칸 되겠습니다. 보죠? 아래 로마자 1번이고요. 1에서 3하고 5죠? 이게 무슨 조항이냐? 바로 검경 수사권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 시행일이 뭡니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조만간 다가오겠는데 정확히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여간 이거죠. 공포가 이제 되죠. 6개월 되겠습니다. 6개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공포한 다음에 6개월이 경과부터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언젠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뭐 7월, 8월도 될 수 있고요. 늦으면 말이죠. 뭐 내년도 될 수 있나? 내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어쨌거나 시험과 관계돼서는요. 대충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시험이니까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랑 같은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검찰청법이겠습니다. 검찰청법도 어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포한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되겠습니다. 이거 골치 아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형소법인데 형소법 바로 두 번째 칸 되겠습니다. 바로 로마자 1번에 4, 9, 7 되겠습니다. 이거 벌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작년 12월 말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거? 자, 작년부터 시행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 영장제 예외 있죠. 그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즉시항고가 지금은 3일입니까? 7일입니까? 즉시항고. 지금은 7일입니다. 7일. 준항고. 역시 3일 아니고 지금은 7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문제 뭐냐? 그 다음 거죠. 바로 아래 로마자 1번에 6번 아닙니까? 이건 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자, 뭐예요? 공포 4년 이내에, 4년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까지, 야, 이건 뭐, 아니, 그렇게 유예기간을 많이 줄 필요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요, 당장 시행할 텐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인데요. 공포가 된 거 아닙니까? 공포가 된 건데, 4년이면 이거 언제야, 이거? 아이고, 깨.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뭐죠? 당장 내일 뭐,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 하여간 시험에 나오기는 모르겠지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걸 미리 보자고, 미리. 이걸 미리 보겠습니다. 왜? 조문이 딱 하나거든요. 미리 보겠습니다. 98호 규정하셔가지고, 자, 페이지가 말이죠. 언제 찾아보세요. 자,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 맞죠? 9페이지고요. 그 위에 있는 6번인 건데, 이건 뭐,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검사 작성 조서하고요. 경찰 작성 조서가 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 전문 증거에 대한 건데, 좀 복잡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전법칙인데, 형소법제 312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2조 3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2조 4항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알아보자고. 복습 겸 말이죠. 이건 누가 만드느냐? 검사가 만든 거예요.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되겠습니다. 2항은 뭐죠? 똑같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3항은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사용 작성, 피신 조서가 되겠습니다. 4항은 뭡니까? 4항은 검사하고요.
경찰이 작성한 뭐예요? 참고인 진술 주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인이죠. 나온 김에 한번 더 할까요? 6항은 뭡니까? 검사, 그 다음에 경찰이 만들어 놓은 검증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뭡니까? 성립의 진정 플러스 특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성립의 진정은요, 어떻게 한다? 피고의 진술하는 겁니다. 피고의 진술로서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 똑같은 건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은요, 뭘로 한다? 영상 녹화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로서 이제 요거를 증명하는 조항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바로 내용의 인정입니다. 내용의 인정. 이건 뭡니까? 이건 맞죠? 성립의 진정 플러스 특신 상태 플러스 원지술자 반대 신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반하겠습니다. 반. 성립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전까지는요, 경찰이 만든 거에 비해서 검사가 만든 것이 어때요? 증거가 되기가 대폭 쉬웠어요. 그죠? 만약에 피고인이 또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정한다. 이거는 증거가 안 됐었지만요,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검사가 만든 것은 여전히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요. 한 번 더 할까?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잖아요. 증거 안 돼. 이거 말이죠.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얼마나 지목한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또 가치가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이거 9페이지 맨 위에 칸이에요. 자, 어때요? 검사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글씨 두꺼운 거 보이잖아요. 밑줄 쳐봐.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서 증거라 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앞으로는요, 이 검사 작성 조서하고요, 경찰 작성 조서가 둘 다 모두 내용의 인정으로서 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혹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혹시 내용의 인정이 증거 능력 인정 요건 되겠습니다. 내용까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상물로서 성립의 진정 인정한다. 이와 같은 이항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항이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이거 피신조서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이래인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부터는요, 이거 하여튼 검사하고 경찰이 맞는 것이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완전히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검사의 힘을 빼자는 거죠.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요, 피고인이 내용 부정한다. 날아가니까. 그래도 검사의 파워가 조금 약해질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요건데. 밑에 제가 쓴 당부장 보이죠? 당부장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런데 안 끝났죠? 밑에 저거 보이죠? 바로 핵심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에 맞게 제가 말이죠. 전법칙을 정리한 도표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요. 칠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나머지는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생략. 나머지는 똑같아. 자, 요게 바뀌었다는 거죠, 요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다시, 미리. 7번, 미리 밑에. 끝내버리자고.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작년도 12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거 앞으로 시험에 매번 나오는데, 하나 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바뀐 게 말이죠. 즉사항구와 그전까지 3일이었다가 작년 12월 말에서부터 7일로 바뀌었습니다. 즉사항구 별표다 칩시다. 별표. 다 아시겠죠? 7일. 또 바꿨어요. 그 다음 페이지 준항구. 준항구인데요. 준항구가 그전까지 3일이었다가 너무 짧기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는요, 날짜가 7일 되겠습니다. 7일. 알겠죠? 조심할 것. 5분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5분은 뭐죠?
증거 보전 청구 기각까지에 대한 한 건데요. 이거는 3일이야, 3일. 3일이야, 3일. 안 바꿨습니다, 이거. 안 바꿨다고. 그렇죠. 이거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안 바꿨다고. 그렇죠. 자, 좋아. 끝났어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요. 뭐 깊게는 모르고, 다만 시험에 나올 정도만 설명드릴 거니까, 요 정도면요, 어떻게 시험 나오더라도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판례가 없죠. 시행조차 되지 않았는데 무슨 판례야? 판례 없습니다, 이거. 판례가 나오려면요, 최소한 1년 뒤에나 나올 건데, 판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그 자료하고 조문만 잘 보시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아따, 시행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다시 1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 보시면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칸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공수처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올해 그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통신비밀보호법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시행을 잘 보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꺽쇠 2번이거든, 이거. 이게 혼란스러워, 이게. 예? 이거를 말이죠. 개정 때 법을 시험에 낼지 안 낼지 그건 뭐 추지의 재난사항인데요. 글쎄 웬만하면 개정 때 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만간 다가오잖아요. 시행일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가급적이면 개정된 법을 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출제 오류를 피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설문에 단서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개정된 법에 의할 때 또는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할 때 이런 식으로 꼭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 단서를 안 달아주면요, 혼란스러워요. 개정 전 건지 후 건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출제위원들은요, 반드시 설문에 개정 전인지 개정 후인지 꼭 단서를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기 뭐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달아주라고. 그렇죠. 어쩌나 웬만하면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것이 좋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 좋단 말이지. 좋습니다. 오늘 로마자 1번부터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수사기관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인데 일단 다 아시겠는데요. 이 자체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자체는 안 바뀌었는데 약간의 조문이 왔다 갔다 정도거든요. 안 바뀌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밑에 차라리 밑에 핵심 정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별표로 치겠습니다. 별표.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은 이제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는 이게 사경으로 합쳐 사경. 그죠? 그 다음에 사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경이 있고요. 특별 사경이 있습니다. 사경.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찰이 있고요. 또 검찰 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뭐 위에 박스, 아래 박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검사하고 사경은요, 일반이 있고 특별히 있더라. 일반은 뭐예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바로 일반이고요. 얘는 다르죠. 얘는 특수한 어떤 분야만, 뭐 세부만, 전매, 식품위생, 근로감독, 헌병, 뭐 살림 이런 식으로 특수한 분야로 말이죠. 수사가 지금 제한되거든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세경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찰관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에 뭡니까? 검사도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뭐 계장님, 뭐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검찰 직원이 또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이 분들도 분명히 일반 사법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따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칸 보시면은요, 아래 칸 보시면은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달라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요 분과 요 두 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찰 이분은 검사고 뭐예요? 이제는 검사고,
협력 관계에 있다고 법에 나옵니다. 얘네 두 명은 뭡니까? 당연히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겠죠.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찰은요, 협력 관계에 있다고 이제 법에 나와 있겠고, 이 두 분들은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 말협력이지, 사실은 이거 협력이 아니거든요. 다만, 법에는 협력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쩌거나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쭉쭉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말이죠. 자, 그 다음 수업부터가 정말 중요한 테마가 되겠고, 이 다음 수업은 정말 이번에 그 바뀐 법의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2번인데 바로 뭐예요? 2번. 바로 검사하고 사법 경찰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요, 조금 적으니까 얘네들은 좀 그렇고, 주로 이제 경찰과 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검사하고요, 특히 사법 경찰관 중에서 이 경찰을 관계 알아보는데, 밑에 그 조문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요, 이 핵심 정리인데, 검경수사권 관련 조문의 변천 되겠습니다. 이 법은 말이죠, 예, 크게 세 단계로 바뀐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 건 되겠습니다. 자, 언제예요? 한참 전인데요. 1954년 5월 30일서부터 2011년 말까지고요. 1단계. 그럼 2012년 1월 1일서부터 개정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뭐 다가오겠죠. 앞으로 6개월 뭐 좀 지나서 될 겁니다.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개정법 시행 이후에요.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이제 있겠고요. 3단계가 이제 앞으로 시행될 그런 겁니다. 1단계가 나오잖아요. 먼저 이제 검사하고요. 경찰이죠. 또 검사하고요. 경찰 되겠습니다. 검사하고요. 경찰 되겠습니다. 밑에 조문 나와 있겠지만요. 이 맨 처음에는요. 이게 이제 검사가 이제 상사도하거든요. 상명하복이에요. 그래서 상명하복 되겠습니다. 이 바로 맨 처음 나와 있는 조문 나와 있죠. 검찰청법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상명하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지휘하고요. 감독합니다. 당연히. 이거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고요. 이 경찰은요, 수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보조기관. 저 경찰한테는요,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이 없었어요. 그쵸? 완전히 상사고요. 밑에 있는 부하 정도? 경찰은요, 보조기관에 불과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1단계 검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죠. 2012년 이제 1월 1일서부터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조금 좀 완화가 돼요. 상명하복이 없어집니다. 상명하복이 이제 요 조문이 삭제가 돼요. 검찰청법 제53조가 삭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지위는 여전히 있어요. 지위는 여전히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 경찰도 수사의 주체예요. 수사가 주체가 되면서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이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상명하복 이런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지위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요. 또 경찰한테 독자적 수사 개시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상명하복이 이제 없는 거니까 없어지고요. 그전까지 지위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일단 없어지고요. 이제는 둘은 뭡니까? 상호 협력 관계라고 하는 거죠. 상호 협력 관계가 됐다 이겁니다. 드디어. 그죠? 당연히 뭡니까? 경찰은요, 수사의 주체가 되고, 여전히 수사 개시권이 당연히 인정된단 말이죠. 어때요? 분명히 1단계, 2단계, 3단계 갈수록
경찰의 힘이 더 커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형님인가 말이죠. 경찰하고 경찰이 이제는 같은 레벨입니까, 이거? 검사랑 경찰이 같은 레벨입니까? 힘이 똑같아?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총론은 그래, 총론. 큰 틀은 그렇다는 겁니다. 큰 틀은. 근데 강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협력이지 사실은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여전히 지휘를 받고요, 여전히 지휘받고 여전히 통제를 받는 건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보겠습니다. 미리. 자, 보시면 나와있겠지만요, 자, 어디 보냐면요, 자, 페이지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자, 매뉴얼칸 되겠습니다. 바로 핵심 정리인데요. 개정소법, 전후, 검사와 경찰의 관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이 개정전, 요거죠? 쓰세요. 2단계라고, 2단계. 이게 왼쪽이죠?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개정전과 개정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맨 위에 칸이에요. 검사랑 경찰 관계인데요. 개정전은 이제 지휘 관계이고, 그 다음에 개정후는요,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협력.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밑에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총론적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세부적으로 강론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난 지휘 통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자, 두 번째 칸 되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검사의 경찰 통제죠? 이것이 개정 전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개정 후에 이게 등장했다는 거죠. 전부 다 좀 낯설죠? 자, 밑줄 서봐. 1번 동그라미 밑줄. 보안 수사 요구.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번에 밑줄. 시제 조치 요구와 사건 소용 지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밑줄. 수사 경험 없이 사건 소용 지구 보이시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불소용치 사건에 재수사 요청 되겠습니다. 요구, 요청.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하잖아, 요구한다 말이죠, 요구한다. 그럼 경찰이, 우리는 이거니까 요구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했었거든, 난. 못하겠다. 경찰이 말이죠. 검사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어때요? 검사 징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없던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무려 4개씩 생겨났다고, 4개씩 생겨났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봐. 개정 전인 건데요. 검사의 경찰 지휘 보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자고. 맨 처음 나온 거. 첫째, 관할 구역 외 수사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변호사 검신 명령. 누가 합니까? 검사가 경찰에게 명령하죠. 세 번째 거, 긴급처분 승인 및 석방 보고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 검사에게 영장 신청하는 거죠. 경찰은 검사한테, 검사는 판사한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지휘. 그죠? 모든 영장은요, 검사의 지휘에서 사법 경찰과 집행합니다. 그렇죠? 압수물 처분 지휘하는 거. 그렇죠? 경찰은 알죠? 압수물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검사를 지휘받거든요. 또 수사 중지 및 교체 임명 요구.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이런 조항이 똑같이 있다고. 그런 조항들이 개정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대로. 그죠? 아니 뭐야 그럼? 아니 뭐 이름만 협력이고요. 사실 이게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요, 그냥 협력이다라고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요. 사실 이게 아니고 지휘, 통제, 요구, 요청, 보고, 무슨 명령 똑같아 이거. 그렇잖아요. 다만 좀 달라진 게 뭐냐? 그 다음 칸이겠죠? 바로 경찰의 영장 청구 심의 신청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없었다고 말이죠.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그다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요, 뭐 그다지 뭐 나은 게 없어요. 뭐 경찰이 말이죠, 힘이 조금 세진 것은 맞지만요, 전반적으로 뭐
별로 나아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 검찰은요? 아니, 똑같잖아요. 어쨌거나 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요. 영장 청구는요, 이제는 경찰이 판사한테 직접 하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똑같다니까요. 어떤 분들, 지금은 그렇죠. 경찰이 있는데요. 이제 검사가 있고요. 자, 지방법원에 판사가 있는 겁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죠, 영장. 영장은 당연히 이렇게 신청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청구한다는 얘기죠. 이 개정된 법이 시행된 다음에도 똑같아요. 경찰이 뭐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한다.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그렇죠. 아이고, 흥분했어.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똑같아.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경찰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하고요. 검사는요, 신청받아가지고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시스템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또 마찬가지로 판사가 말이죠.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영장 집행 어떻게 합니까? 영장 집행 어떻게 합니까?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에 집행합니다. 똑같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없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 3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말이죠. 이 검사하고요, 경찰은요, 총론적으로 협력해요. 총론적 차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론적 차원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뭐, 요구, 명령, 지휘, 보고, 이거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그 전까지 있던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요 새롭게 나온 거,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특 A급이죠? 특 A급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나와 있죠? 3페이지 이제 밑에 칸 넣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것이 협력관계라고 보지 않습니까? 협력관계인데, 자, 나와 있죠?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총론적 차원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맨 처음 밑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시효 및 공소 유지에 관해서 밑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일단 그렇고요. 자, 이제 뭐 그렇게 뭐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주의합니다. 이게 각종 통제라고 했어요. 통제, 보고, 뭐 요구, 요청, 뭐 지휘 무지 많은데, 자, 이제 별표 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나온 거 밑줄, 별표, 수사 보안 요구 별표. 이건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사가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말이죠. 경찰한테 수사를 좀 다시 해봐라. 좀 더 미흡하니까 좀 더 해봐라 라고 보완 수사 요구합니다. 그죠? 이랍니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밑줄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고, 사유가 2가지가 있거든요. 그 별표 칩시다. 어떨 때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느냐? 1번 밑줄 소음치사건의 공소적인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2번 경찰이 신청한 그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대한 필요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말이죠. 따보니까 좀 미흡하거든요. 이건 영장 청구하기가 애매해요. 영장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말이죠.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적 보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경찰한테 말이죠. 좀 더 수사를 다시 해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 자, 2번입니다. 경찰은 검사 요구가 있는 때는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3번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경찰이 이 검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어떡하느냐?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밑줄.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좋아. 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시험에 나올 때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좀 복잡합니다. 자, 밑줄. 별표. 시정조치 요구와 사건 송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쵸? 야, 잘못됐다. 똑바로 해. 말을 안 들어요. 야, 사건 갖고 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순서를 잘 보시 바랍니다. 순서를 잘 보기 바라네. 자, 1번이죠?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그렇죠? 인권 침해 또는 현지와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나왔어요. 경찰은 말이지, 부당하게 뭐하고 있다. 경찰이 뭐 고물가 아니라, 경찰이 말이죠, 뇌물 받고 수사를 부당하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는요, 밑줄, 경찰에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기록, 송부, 요구.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서류를 쌓아두고 이제 검토하는 거죠. 좀 이상한데? 알겠어요? 그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밑줄. 송부 요구를 받은 경찰은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동부를 송부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밑줄. 경찰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검사하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본다 말이죠. 좀 뭔가 잘못됐거든요. 이때 뭐 경찰에게 지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경찰은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되겠습니다. 4번이죠. 경찰은 그 지적 요구가 있을 때는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입니다. 통보받은 검사는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요, 사건을 빼앗아 옵니다. 밑줄.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야, 갖고 와. 안 되겠어. 너는 손 떼어. 사건 송치를 요구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 다음 되겠습니다. 6번. 송치 요구를 받은 경찰은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예요. 이게 시험 문제 송치할 수 있다. 아니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7번인 건데, 분명히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범죄 위반, 인권 침해가 있다. 그럼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7번 나와 있고, 8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8번 밑줄. 경찰은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 전이죠. 수사기관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쉬운 문제요. 별표 하치게 별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신문 전에 미란다 문제가 아니죠. 진술 거부권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더 나가서 말이죠. 검사에 의한 구제 신청권. 검사에 대한 구제 신청권, 요것도 고지해 주는 거죠, 이거. 자, 피의자 신문 전에 이 권리하고요, 요 권리를 이제 피의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알겠습니까? 좋아. 자, 지금까지가 뭡니까? 지정 조치 요구와 사건 송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밑줄. 수사 경합 시 사건 송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사 경합한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검사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어떡하죠 이거? 누가 먼저 수사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하겠습니다. 어떤 가드란 놈의 범죄거든요.
얘도 수사를 하고요. 동시에 얘도 수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수사가 뭐 한다고? 경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수사가 굉장히 중복 되기 때문에 어떡하느냐? 다른 건 뭐예요? 검사가 아직은 힘이 더 세거든요. 세니까 말이죠. 우리가 검사가 경찰한테 야, 그거 갖고 와. 사건 우리한테 넘겨해서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얘는 뭐야? 그래서 말이죠. 이와 같이 수사가 경합하더라. 검사가 말이죠.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나중이 없다고. 이름만 협력이야, 이름만. 이게 협력이야. 그렇죠? 일방적으로 아주 깨지는 거지. 자, 1번입니다. 밑줄. 검사는요, 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기 때문에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건을 우리에게 넘겨라 하는 거죠. 증거 넘기고, 피해자 넘기고, 다 넘기겠습니다. 그렇죠? 아, 경찰 열받지 않습니까, 이거? 한참 하고 있는데요. 뺏어가네, 이거? 아, 열받잖아. 그래서 바로 2번이에요. 밑줄, 별표. 요구받은 경찰은요, 지청업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약간 예의가 있어요. 다음 밑줄, 별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 한번 할까?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얘가 조금 오버하거든요. 신나게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뺏기잖아요. 뺏기니까 말이죠. 영장을 신청한다, 청구한다. 그 시간의 전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말이죠. 수사를 한 다음에 우리 그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하죠. 또 얘는 말이죠. 수사한 다음에 검사한테 영장을 뭐 한다고요? 신청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하고 요 순서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말이죠.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의 신청이 먼저 했어. 경찰이 영장 신청을 먼저 했거든요. 그죠? 이때 말이죠. 검사가 있었는데 경찰한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경찰은요,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청구하고 신청, 요 시간의 선후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글쎄, 이게 어떤, 글쎄요, 뭐, 효과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어쩌나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경찰에 영장 신청이 있었다. 그러면요, 경찰은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밑에 것들은요, 이미 그 전에 조문에 있었던 것들이죠. 각종 명령 지휘인데요. 이것은 말이죠. 이미 그 전에 그 조문에 있던 거 똑같습니다. 옛날 것이 지금 똑같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니까, 쭉쭉 보시면 됩니다.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경찰들은 뭐, 별거 없죠. 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잠깐 뭐, 밑줄만 갑시다. 자, 두 번째 칸 되겠습니다. 뭡니까? 검찰청법상 일반 사형 되겠습니다. 아까 뭐였어요? 검찰 직원이라고 했죠, 직원. 그 다음 칸 되겠습니다. 바로, 사법경찰징법상 특별사형인데요.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얘네들도 다 지휘받습니다. 다 지휘받는 거예요. 다 지휘받아요. 그래서, 도리어 지휘관계 보이잖아요. 가운데 칸 되겠습니다. 검찰청법상 일반 사형인데, 바로 그 중에서 맨 처음 칸이죠. 바로 지휘관계예요. 1번. 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검찰청 직원은요, 밑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합니다. 뭐, 읽어보시고, 다음에 그, 밑에 칸 마찬가지예요. 바로 특별사경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휘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칸이죠. 바로 지휘관계인데 1번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요, 밑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겁니다. 밑줄 특별적용은요, 밑줄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뭐 걔네들인데 얘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그 일반 경찰은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자, 지나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요. 박스를 잘 읽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 정리가 보이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한 번 더 그 타이틀만 읽어볼까요? 맨 처음 나온 거 뭐예요? 보완서 요구한다. 기억나시죠? 이거 검사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경찰한테 말이죠.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이에요. 바로 뭐예요? 시정 조치 요구하고 사건 송치 요구 나와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 거 수사 경험 없이 사건 송치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요거였던 거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나오는데요. 이건 뭐 글쎄 이거 별거 뭐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경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고등검찰청 되겠습니다. 경찰이 있었는데 말이죠.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 검사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청구 안 하거든요. 신청 기각시켰다고. 힘 빠지죠? 힘 빠지니까 말이죠. 고등검찰청에다 말이죠. 요거의 당부죠. 요거의 당부. 그에 대한 당부를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기각 요것의 당부당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죠. 근데 얘나 이거 어때요? 같은 식구죠, 식구니까 말이죠. 이거 받아줄 거예요, 이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말이죠. 그닥 실효성은 떨어지는데요. 어쨌거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페이지 7이고요. 바로 그 3번 테마가 되겠습니다. 타이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칸 되겠습니다. 검사가 말이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은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수지를 권한하는 밑줄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옵니다. 뭐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적정하냐 부당하냐 잘못됐느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뭐 거기 있나 봐요. 그 다음 칸 되겠습니다. 1번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뭘 둔다? 영장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겠고요. 2번이죠. 위원회는요. 위원자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포인트 같습니다. 밑줄 외부 위원을 구성하고 외부 같은 식구죠 말이죠. 식구니까 말이죠. 위원회는요 같은 식구가 아니고 좀 다른 외부에서 이게 위촉한다 나와 있는데요. 글쎄 외부가 어디까지 외부지? 어쩌면 말이죠. 외부 위원을 구성됩니다.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나와 있는데요. 3번이죠. 경찰은요, 심의위원회 추측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뭐, 시험 나올 수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별거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인데요. 이 작년도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요. 그 전인가?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작년도 12월 31일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맨 처음 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체포 우선 목적 타인주거 등 수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 두꺼운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글씨 두꺼운 부분이
추가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읽어보시고 답안만 밑줄 쳐다. 답안 밑줄. 영장 이하의 체포 또는 구속 경우에 삐져스텝은요 미리 수태 문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추가된 거예요. 다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성 요건이 더 추가됐다고 하는 거죠. 긴급성 요건. 한번 더 할까? 다만 이하를. 다만 영장 이하에서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삐져스텝은 미리 수태 문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것도 비슷하죠? 자, 그 다음 건 글씨 두꺼운 겁니다. 밑줄.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같은 의미죠. 뭐, 시험 나오는데요. 이 긴급성 요건이 추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미 현재도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조문이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의 종결인데, 이거 좀 바꿨죠?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뉴스 보니까 말이죠. 아주 엉터리인데요. 뉴스는 믿지 말아요. 아나운서들은 뭐 대충 말하는데요. 자, 수사 증거는 뭐 여전히 검사가 이제 많이 하겠죠. 일단 크게 한번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개정 전이고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알겠죠? 이게 후, 뒤. 이거 한자 알겠죠? 자, 그전까지는 이제 이거죠? 경찰이 있고요. 검사가 있고요. 앞으로는요, 경찰이 있고요. 이제 검사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뭡니까? 경찰이 수사를 끝냈어요. 끝내게 되면요, 모두 100%를 검찰로 송치한 겁니다. 송치. 올 송치, 100% 송치. 알겠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말이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사했거든, 수사. 한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찰이 있었는데, 혐의가 있다. 또는 무혐의, 혐의가 없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들. 이 중에서, 이렇게 자를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알겠죠? 송치.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별로 혐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혐의가 없다 하는 거죠. 무혐의. 이때 뭐야? 송치 안 합니다. 불송치예요, 불송치. 그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더라. 사건을 검사 또는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치하지 않는 거죠? 알겠죠? 불송치입니다. 불송치에서 지금은 송치하고 불송치 다 가능해요. 다만 이때 조심할 거 불송치한다. 이때 말이죠. 그래도 기록만 송부합니다. 기록만 송부하는 거예요. 물론 증거물도 있고 기록, 증거물 송부. 요거는 송부하지만은요. 분명히 이것은 불송치예요. 송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송치는요. 모든 걸 다 넘기는 것이고, 이건 말이죠. 사건 기록과 증거물만 송부야. 보여주는 것이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이때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 검사가 딱 보니까, 이건 문제 없어요. 이 케이스 말이죠, 검사가. 지가 수사할 수 있죠. 지가 수사할 수 있고요. 아까 나왔었죠? 보안수사. 이거 기억나요? 맨 처음 나왔던 거.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한 다음 말이죠. 지가 기소할 수도 있고, 지가 불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전까지. 이건 다르죠. 지금 사건을 송치 안 하거든요. 다만 서류만 왔거든, 서류가. 한번 검토해 보겠죠. 검토해 본 다음에, 이건 좀 수사가 더 필요한데? 이것도 수사가 필요하잖아. 해가지고, 이 검사가 말이죠. 이때, 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요청인지 요군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청이라고 알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가? 또 뭐가 있냐면요. 경찰이 말이죠. 이렇게 불송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고소인도 있고요. 고발인도 있고요.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에 대해서 말이죠. 송치, 불송치. 요 불송치를 통제하거든. 네 사건을 우리가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불송치. 고소 통제해줘요. 그죠? 억울하죠? 아니, 왜 송치 안 합니까? 그래서 걔가 말이죠. 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신청. 그죠? 이게 있으면요. 경찰은요, 또 사건을 또 송치해야 돼. 송치해야 됩니다, 또. 사건을 또 검찰로 송치를 또 해야 돼요. 좀 복잡한가, 이거? 이게 바로 뭐냐? 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보니까 경찰 말이죠. 전부 다 지가 끝내는 줄 알아, 수사를. 걔한테 당가고.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송치가 되고요.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은 송치하지 않는데, 다만 말이죠. 검사가 말이죠. 경찰한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의 이의가 들어왔다. 무조건 사건을 또 송치를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대별은요. 똑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복잡한데. 이게 바로 뭐냐. 아주 그 칠판 판서가 아주 좀 더러운가요? 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8이고요. 이제 5번 테마가 되겠습니다. 수사의 종결 되겠습니다. 그렇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찰의 수사의 종결이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검사의 수사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칸하고 밑에 칸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물론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경찰 수사 종결인 건데, 맨 처음 나온 거 있죠. 바로 송치와 불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가 보이죠? 송치. 어딨어? 혐의가 있다고 봐가지고 사건을 넘긴 겁니다. 송치. 그죠? 자, 송치가 되겠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할 때는요, 밑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요,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와 있죠? 넘깁니다. 다 넘겨요. 검찰 소리와 증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알겠죠? 송치가 되거든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자기가 직접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게 보고하는 수사를 요구할 수 있거나 한 다음에 기소, 불기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바로 불송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경찰은 범죄를 수사할 때는요, 밑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혐의가 없는 걸 말하겠죠. 반대 해석상. 혐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송치하지 않고, 다만 이 기록과 증거물만 송부해 주거든요. 송부는 송치가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은 말이죠. 범죄 수사한 때는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러므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공개 서류와 증거물을 직접 검사에게 송부하여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라 이거죠. 어떤 사건인지 한번 검사가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를 받은 날부터 밑줄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쩌나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검사가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때가 있거나 또는 고소인 등이 뭘 신청한다?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재수사를 하고 또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칸이고 이게 바로 그 다음 칸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칸 되겠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입니다. 1번.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수사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2번. 경찰은 검사로부터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는요,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 되겠습니다. 고소인 등 통지와 이유 신청인 건데요. 자, 1번이죠. 경찰은 불통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공개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밑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되는 겁니다. 칠판 중에서 이걸 말하겠죠. 예,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걔네들한테 통지를 하라 나와 있고요. 걔가 이제 이거 한다는 얘기죠. 2번. 경찰로부터 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요, 해당 경찰의 소속 기관의 장로에게 이유를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3번이겠죠? 자, 3번. 경찰은 이유 신청이 있는 때는 치 없이 사건을 밑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공개 서류와 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왜 꼬였어? 지체 없이 밑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공개 서류와 증거를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다지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종결되겠습니다. 그것은 칠판 중에서 그 오른쪽. 이거는 뭐 똑같은 거죠, 이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주로 이제 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일단 된 거에 대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있나? 그 다음 것은 이제 없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그 다음 아예 해볼게요, 이거. 자, 페이지 11인 건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는 직접 나오기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바로 뭐예요? 개정 검찰청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직무가 조금 줄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지금 광범위하게 검사의 직무 범위가 넓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줄었는데, 글쎄, 이게 그전까지의 검사의 수사 대상인데요. 지금은 이제 좀 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요. 하여간, 검사의 그 수사 개시를 하는 분야가 조금 줄었다는 건데, 글쎄, 이거. 자, 이거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박스에서 밑줄 나가고 있죠. 밑줄 부분이 그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자, 맨 처음 1번인 건데, 검사의 직무 중에서 1번 되겠습니다. 검사는 뭐 하느냐? 범죄 수사, 공수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단서 이하가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답안 밑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요, 다음 목과 같다가 나와 있잖아요. 좀 중범죄가 되는 겁니다. 1번, 부패범죄, 또 이제 경제범죄,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것들이죠. 공직자 범죄, 이거 무지 많겠죠? 선거범죄, 어이구,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세월호 같은 거죠, 세월호. 또 뭐 있나? 이렇게 자기가 등 대통령령에서는 그 중요 범죄가 되겠습니다. 좀 중범죄로 제한되겠죠? 그래서 깊게는 지금 안 나오겠지, 설마. 두 번째, 밑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쵸? 감옥, 남옥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이죠. 2번은 별거 없습니다. 그쵸? 이따 하겠지만요, 잠깐 또 설명 드릴까?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물론 그 밑에 있는 박스는요, 그 2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지금까지가 이제 검경 수사권 규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페이지가 12인데요. 조금 더 중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공수처법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요.